안녕하세요. 오늘 사르트르 까미 또 까미 사르트르의 친구적 관계에서 오늘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5강 강의를 잠깐 되살려 보게 되면요. 죄송한데 하여튼 목소리가 지금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사르트르의 극작품 중에 하나였죠. 무덤 없는 죽음, 1946년에 이제 쓰여지고 공연된 이제 작품인데, 주로, 독일이 프랑스를 이제 점령했을 때,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막기자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목숲에서 이제 집도 절도 없이 이제 숨어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막기자르 즉, 이제 대독 저항운동 단원들, 대원들, 열심히 이제 싸우다가, 독일에 협력한 이제 미리스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5명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들이 이제 밖에서 저항운동할 때는 이제 하나, 그러니까 융화적인 상태, 지도자, 대장, 이하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이고, 어떤 효율적인 그런 움직임을 가졌었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을 포로로 잡은 이제 적, 소위 말하는 독일에 이제 협력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고문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기다려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혔을 때 잠시 과거에 열심히 이제 저항운동을 하던 때와는 달리 약간 좀 느슨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고문을 받기 시작하고 또 대독 이제 협력 의용군들이 원하는 정보가 이들의 대장인 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를 이제 알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공동의 목표가 다시 생기고, 따라서 이제 그들의 어떤 고문이면 고문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공동 실천의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서 다시 조금 느슨해졌던 그런 그들의 관계가 다시 아주 단단한 그런 이제 융화 집단 우리 공동체 형태로 이제 옮겨가는데, 다만 이제 이 5명 중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적들이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준다랄지 그런 경우에 어떤 그들의 어떤 패배, 즉 공동체의 어떤 와해의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르비에라고 하는 사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고문은 어떻게 이제 견뎌냈는데, 두 번째 고문에서 이제 결국은 5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융화 집단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우리죠. 이걸 갖다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비극적으로 이제 자살을 통해서 자기 어떤 목숨을 희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뒤로 이제 차례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리시라고 하는 이제 여자 저항운동 대원인데 가서 이제 이제 나름대로 송고문 아닌 송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위기 상태에 있는데, 리시의 동생인 프랑스와가 제일 어리고 나이도 적고, 그다음에 자칫하게 되면 이제 프랑스와가 이제 그들의 어떤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불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소르비의 희생이랄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고문,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들이 이제 하나를 존속하고 유지하려고 했던 융화 집단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리시의 어떤 그런 동의를 얻어서 이제 앙리라고 하는 이제 다른 막기 다원이 프랑스와의 목을 갖다가 졸라서 죽이는 어떤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존재하면서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갈등 투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사상에서 변칙법적 이상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우리,
그 집단 공동체론을 펴면서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존속되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뭐 크고 작은 그런 폭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말씀을 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르비의 자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록 그 소르비의 개인으로 볼 때는 자살이지만 어쩌면 그러니까 집단의 이름으로 자기가 배신했을 때 집단의 이름으로 또 다른 구성원들이 자기를 죽인 어떤 거, 그러니까 타살적 자살이었던 뭐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린 것 같고, 또 프랑스와의 이제 죽음, 교살은 어쩌면 그 타살이지만 결국은 자기 내부 그들 내부의 어떤 그런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프랑스와를 갖다 죽인 거기 때문에 자살적 타살 뭐 이런 어떤 그 뭐죠 이제 명칭으로 그 부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두 명의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뭐 사건 아닌 사건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결국은 그러니까 5명이죠. 5명에 의해서 그 구성된 그 융화 집단을 존속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서약, 그러니까 어떤 배신하게 되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처형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서약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 5명에 따라서 형제였는데 결국은 그런 형제 또는 동지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서약 또는 처벌이죠. 처벌에 뭐죠 이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동지의 공포 또는 형제의 공포라는 그런 의미를 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뭐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르트르가 반드시 꼭 그런 어떤 공동체 또 융화 집단 뭐 우리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실존적 어떤 집단이 되겠는데 이 집단을 갖다가 형성하고 또 존속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꼭 뭐 폭력에 의존하는 것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르트르의 어떤 전체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때로는 이제 폭력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때로는 이 두 그 방법 수단 자체가 뭐 상호 보완 또는 경쟁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 무도 없는 죽음에서는 어떤 그 서약 또는 동지의 공포 또는 폭력, 자살, 죽음 뭐 그런 어떤 그 비극적인 어떤 그 이제 뭐죠 어떤 수단 또는 그 과격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개입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까미는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의 어떤 사유 또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유들이 문학적으로 이제 형성화된 거는 봤고 그다음에 까미 같은 경우는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 커다란 그죠 이제 이번 뭐 강의의 큰 주제인데 전적인 주제인데 사르트르와 까미 또 까미 사르트르가 어떤 점에서 뭐 친구 그리고 잘 뭐 우정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적의 관계 그죠 이제 어떤 그 다시는 뭐 얘기도 안 하는 그런 상태죠. 완전히 그 돌아서는 어떤 갈라서는 어떤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그런 뭐 관계로 지금 그 이행의 과정에서 대타 문제를 보았고 지금은 이제 공동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사르트르의 그런 면과 대조적으로 까미는 과연 우리 또는 공동체 뭐 또는 뭐 사르트르적인 용어로 그 융화 집단을 형성 또는 존속하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미는 이제 뭐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반항입니다. 반항. 그래서 반항을 통한 우리의 형성, 그 다음에 이제 공존, 뭐 상생, 화해가 되겠는데 아마도 이제 뭐 부조리 또는 뭐 그때 구토 뭐 이런 뭐 주제를 이제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까미에게 있어서 반항은 부조리와 이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푸스 신화에서 이제 봤듯이 반항 그러니까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세계 속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일상생활 습관 뭐
뭐 그런 어떤 뭐 좀 익숙한 어떤 그런 뭐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뭐 그런 중에는 제가 뭐 내가 인간이 그 세계에 대해서 어떤 뭐 질문 아닌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답이 있죠. 그죠? 뭐 왜 이렇지? 그러면 그래 뭐 그래도 이성적으로 또는 납득할 만한 그런 이제 답들이 있는 건데 어느 순간 이제 어떤 사건을 당했는데 뭐 어떤 현상을 마주했는데 제가 또는 다른 사람이 또는 인간이 이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 답이 없고 막역한 상태, 그러니까 멍한 상태, 먹먹한 상태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즉 세계가 평소와는 달리 익숙한 어떤 무대 장치가 이제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좀 평소와는 다르게 낯설고 좀 뭔가 좀 뭐 무섭고 어떤 평소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그 세계 앞에서 느끼는 막역하고 뭔가 그 좀 분리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깨미적인 용어로는 이제 절연 또는 단절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분리의 느낌, 뭔가 뭐 떨어진 느낌, 뭔가 절연, 뭐 단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이제 부조리였던 그런 감정인데 물론 이제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매몰돼 가지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빽빽빽 도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부조리를 느낄 수가 없고 우리 어때 의식이 아주 명석한 그런 상태,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이제 부조리가 느껴진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 생활을 뭐 지배하게 되면 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뭐 거의 정신병적인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뭔가 뭐 이 세계와 관계에서 답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너무 불안할 거고 너무 무서울 거고 막 그런 건데 그래서 또 그거에 이제 그거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조리를 전혀 못 느끼는 경우면 또 우리 어떤 그런 삶에서의 어떤 인격 또는 정신의 어떤 그런 성숙 고양의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트랙에서 구두도 그랬듯이 깨미에게서도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가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부조리를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조리를 느꼈을 때, 각성했을 때, 그로부터 이제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작업, 뭐 극복의 과정,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하면 이제 그 시푸스 신화에서 그 부조리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서 세 가지를 이제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는 자살이 되겠고, 하나는 뭐 종교와 같은 이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반항인데, 다만 이제 자살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조리를 극복하는 뭐 진정한 그런 방식은 못 된다. 왜냐하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두 항의 어떤 그런 단절, 어떤 분리인데, 자살은 인간과 이제 세계 사이 어떤 그런 어떤 결합, 뭐 단절, 부절해서 그 두 항 중에 하나의 내가 즉 인간이 완전히 무화되는 거죠.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조리를 갖다 극복하는 진정한 방법은 못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직장에서 아니면 그 다른 어떤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물러나게 됐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워낙 여태까지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 회사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잘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이제 갖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회사를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가 다시 메꿔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도 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세계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힘들고 세계로부터 어떤 답이 없다고 해서 내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세계는 그대로, 즉 부조리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서구 종교 같은 경우는 절대자 어떤 그 데미브르고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창조자의 어떤 그런 어떤 필연적인 법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계와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조리한 상태, 즉 답이 없는 상태랄지 어떤 단절이랄지 그런 것들은 없겠죠.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다 뭐 어떤 법칙, 그것도 뭐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의해서 다 지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조리하고는 뭐 거리가 먼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종교도 이제 그 진정한 어떤 부조리 극복의 방법이 못 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반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케아미 그 제시하고는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세계가 나한테 낯설고 뭐 공포스럽고 무섭고 뭐 정말 뜻밖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되죠? 그 세계에 발을 딛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계가 나한테 뭐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따라서 인간이 그 상황에서 그 세계 속에서 뭐 얼마나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 이제 발을 담그고 있고 그 세계와 관계에 맺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 세계를 갖다 껴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다시 그 껴안는, 부둥켜 하는 세계와의 어떤 그런 합의를 갖다가 다시 도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 물론 그게 뭐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뭐 쉽게 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옛날 상태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세계와 하나가 됐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8강째 이제 그 사르트르 오케아미 문학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오케아미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 이 세계와 나 사이에 하나된 합일, 결혼, 통일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일성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 이게 아마 반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시시푸스 신화를 이제 보게 되면 그 이제 신화에서 그 시시푸스가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은 하데스로부터 이제 그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산 정상에 바위를 밀어 올리면 그 바위가 다시 떨어지게 되고 이제 밀어 올리는 게 이제 정말 그 쓸데없는 노동이겠죠. 그러니까 도로, 그러니까 아주 힘든 어떤 그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시푸스의 모습을 보고 야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해? 그러니까 바로 그거 자체가 부조리다라고 그러는데 갸미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시시푸스 신화를 보고, 거기로부터, 갸미가 이제 주목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시시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간이기 때문에, 당시로는, 그러니까 좀 신화에서 인간 아주 뛰어난 아주 영리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간에게 이제 올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부조리, 즉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인간한테만 오는 건 아니겠고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런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이제 인간뿐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태어났으면 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지라고 하는 그 수수께끼, 그러니까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 즉 부조리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시푸스가 그 많은 어떤 뭐 꾀를 갖다가 이제 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막판에는 그 하데스라고 하는 신을 속여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벌을 받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시푸스 모습을 보고 참 불행하다라고 이제 뭐 하는 거지만 반면 갸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푸스가 그 바위를 물론 벌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바위를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그 순간 힘들고 뭐 정말 뭐죠 그냥 정말 그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이제 괴로운 어떤 그런 상태에서 밀어 올리는 건데 그 상태,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바위를 이렇게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그 상태, 그 순간만큼은 시시푸스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갸미에게 있어서는 이제 죽음보다는 그러니까 그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파멸시켜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무수한 어떤 뭐 기제가 되겠죠. 죽음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고 죽음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것인데 따라서 시시푸스 신화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시시푸스가 내려오는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있으니까 밀어 올리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이 결국은 그러니까 반항의 극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반항이고, 그 반항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시시푸스는 살아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정말 어떤 행복이라고 그럴까. 행복의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제
그 깨미가 내리고 있는 결론이 나는 반항한다. 물론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이제 패러디한 건데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깨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깨미의 작품 사유가 세 단계로 그때 이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부조리 단계고 하나는 반항 단계, 하나는 이제 사랑 단계인데 부조리에서 이제 뭐 시푸스 신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방인, 그 다음에 이제 오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리귤라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거기에 속하고 반항 단계로 오게 되면 이제 그 반항 단계를 그 반항 단계 기저에 놓여 있는 이제 중요한 저서가 반항적 인간, 반항하는 인간 뭐로 말해볼 텐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오늘 같이 볼 패스트 그 다음에 이제 계엄령도 그렇고 뭐 이런 책들이 그 이제 이 반항계열에 속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나는 반항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되겠고 이제 이게 반항하는 인간 그 다음에 이제 그 반항 단계에서 패스트로 할지는 작품을 보게 되면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해서 나로부터 이제 그 반항하는 나로부터 반항하는 우리로의 어떤 그런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르트가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저는 이제 그 주목하는 게 뭐냐면 과연 이게 그렇게 쉽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독한 나, 그러니까 혼자 있는 나, 그러니까 뭐 솔리터리 맨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고독한 나에서 반항하는 우리는 연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뭐 뭉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대하는 우리로의 어떤 그런 이행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의문인 겁니다. 물론 깨미 전체 사회에서 보게 되면 그 타자와의 나와의 관계가 타자가 곧 나의 신이고 그다음에 나의 어떤 낙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깨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선제성,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어떤 이 이제 공동체의 어떤 선제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항하는 나로부터 반항하는 우리로의 어떤 이행이 별 문제 없이 이루어질 것 같다. 즉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간들 사이의 어떤 그런 공존 화해라고 하는 것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계약과 연합에 의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 또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는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런 상생과 공생, 화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경쟁과 투쟁과 싸움과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이제 자꾸 투쟁, 갈등 이런 면이 이제 조금 좀 부각되고 그런 면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깨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르트르랑 좀 달리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그다음 공동체, 그래서 반항하는 우리인데 그래서 겉으로 보게 되면 외관적으로는 이처럼 이제 그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르트르와 깨미 사르트르의 어떤 그런 입장이 좀 확연하게 갈라지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없을까? 그러니까 사르트르에게는 네가 좀 지나치게 그죠? 좀 너무 폭력적이고 이제 과격한 그런 면만을 좀 부각시켜가지고 비폭력적이고 이제 좀 평화적인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 아닌 비판에 그런 비판이 역으로 깨미에게도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항적인 인간에서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다음 이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깨미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떤 그런 폭력의 어떤 사용의 어떤 불가피성,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깨미도 그러니까 지나치게 좀 우리가 이제 때로는 겪을 수 있는 복마전 같은 그런 현실, 구체적인 현실 이런 현실, 그다음에 경쟁과 때로는 피비린내나 어떤 그런 어떤 투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실을 갖다가 지나치게 좀 어떤 경우에는 조금 좀 그로부터 좀 멀리 좀 약간 좀 도외시하면서 조금 좀 멀리 있는 것이 아닌가.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깨미의 어떤 사유가 공동체적인 사유가 조금 더 낙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을 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오늘은 뭐 어떤 반항하는 나로부터 반항하는 우리로 어떤 그런 이행의 한 예로서 야미 페스트, 그러니까 1947년 작품인데 페스트를 가지고 오늘 야미 공동체 이론, 또 우리 형상과 반항, 또 이제 어떤 존속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에 이제 말미에 과연 야미 어떤 공동체 이론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비판의 여지는 없는가, 또 그런 어떤 비판하고 하는 것이 우리뿐인가, 저뿐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